이슈 진단 환율로 풀어보는 증시입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이 환율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외환선물 시장 분석팀의 정경발 팀장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원화 강세의 배경부터 짧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화가 강세를 보이게 된 배경은 세 가지 요인으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서울 외환시장의 시장 조성자가 여교의 시장 참여자에서 국내 시장 참여자로 이동했다는 것을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글로벌 증시 조정에 따라서 호주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 여교의 세력이 서울에서 달러를 매수했고요. 또 유럽의 악재로 인해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일 때 역시 유로 캐리 트레이드가 활발하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서울에서 여교의 세력의 달러 매수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국제 외환 시장이 더 이상 글로벌 이슈가 아니라 각 지역별 이슈에 더 민감해졌다는 것이 변화의 포인트인데요. 그만큼 글로벌 증시나 해외 통화들이 원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했고요. 여교의 시장 참여자들의 서울 시장 참여 역시 줄어들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국내 시장 참여자들의 달러 매도가 두드러진 점이 원화가 강세를 보이게 된 첫 번째 이유라고 하겠고요. 이처럼 손을 놓고 있던 여교의 시장 참여자들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 10월 중순경부터인데요. 이때부터 일본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달러엔이 78엔대에서 80엔대까지 상승했고요. N1 환율이 1,410원대에서 1,360원대까지 하락하는 과정에서 여교의 세력의 달러 매도가 달러원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환율 수준으로 볼 때는 1,110원이 하향 돌파되던 시점부터 여교의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시장 조성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당국의 느슨한 개입 태도를 지적해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원화와 해외 위험 통화들 사이에 괴리가 커질 때 이를 줄이는 것이 개입을 위한 적절한 명분이 되어 왔습니다만 이제는 이 명분으로도 시장 개입이 용이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미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미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를 의식해서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용인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환 당국 역시 원화의 절상을 용인한 것이 원화가 강세를 보이게 된 또 다른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화 강세에도 원화 표시 유가증권인 주식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매도를 하거나 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N1 환율 하락과 함께 달러원이 하락하게 되면요. 통상적으로는 N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순매도를 기록한 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요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외환시장에서 여교의 시장 참여자들의 자금 흐름과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자금 흐름이 예전과 달리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해보고요. 2차적으로는 외국인들의 환율 전망이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환율과 관련해서 외국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수준이 아니라 방향성인데요. 만약 외국인들이 환율이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기대를 했다면 순매도가 아니라 순매수를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 패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보였다는 것은 환율의 추세적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환율 하락세가 조만간 멈출 것이라는 기대하에 기존 포지션을 차익 실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에게는 그리스와 트로이카 사이에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나 또 글로벌 기업 실적에 대한 경계감 또는 미 대선 이후에 불확실성 등이 원화 강세를 제한하는 대외 요인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11월 달에도 글로벌 이벤트가 많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외환시장 영향은 어떨 걸로 보십니까? 네, 가장 중요한 이벤트 미 대선이 되겠는데요. 미 대선 이후에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든지 위험 회피 성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오바마 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행정부와 의회를 각기 다른 당이 장악하는 소위 그리들락 상태가 지속되면서 재정 절벽 이슈가 지금보다 더 부각될 수 있겠고요. 국제 외환 시장에서는 엔화의 강세와 위험 통화들의 약세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롬니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취임 첫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위안화 절상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아시아 통화들 역시 동반 강세 압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롬니 후보가 QE3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만큼 QE3의 조기 종결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위험 자산과 위험 통화들 모두 조정을 보일 경우 앞서 말씀드린 위안화 절상 효과를 압도할지 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스와 스페인 문제 역시 위험 통화 강세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스의 경우는 11월 16일까지 구제 기금이 소진되기 전에 트로이카와 반드시 긴축안에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할 경우 위험 통화들의 조정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스페인의 경우는 오는 11월 25일로 예정된 카탈루냐 선거에서 만약 집권당이 패배할 경우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이 약화되면서 유로화와 원화가 동반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정 팀장님 그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1월 달러원 환율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1,090원이 당국의 개입에 의해서 지금 지지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 발표될 미국의 고용지표가 호주를 보일 경우 역외세력의 달러 매도로 1,090원이 만약 하향 돌파된다면 1,080원까지 하락할 가능성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미 대선 이후에 여러 가지 위험 회피 요인들이 발생하면서 1,110원 선까지 반등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율로 풀어보는 증시 이슈 진단 오늘은 11월 외환 시장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외환 선물 시장 분석팀의 정경팔 팀장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